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소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안희성 여성입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역학이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어울려서 가는 것을 역학이라고 아마 알고 계시겠죠. 음이라고 하면 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양이라고 하면 낮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음과 양은 함께 섞어서도 가기도 하고 또 따로 가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음양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나온 그 육효라고 하는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명사주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쭉 시작하면서부터 학교가 설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 베이스가 돼서 네. 모든 학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또 한 5년, 6년 전부터 또 원광 디지털 대학교라고 하는 학부죠. 이거는 4년제 학부에서 그 성명사주학이라고 하는 거와 또 육효 강의를 두 과목의 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3학점짜리, 그러니까 6학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캠퍼스에 있는 상명대학원대학교 대학원이죠.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풍수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음양오행에 관한 거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여준다고 할까요?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누구나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가는 길이 뭐예요? 배꼽에서 이렇게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에 그게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주팔자가 그게 네 기둥이잖아요. 네 기둥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 사주팔자는 운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운명은 같은 글자이면서도 글자가 또 다른 글자이지 않습니까? 네. 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박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운명이라고도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도 그걸 운명하셨다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났을 때를. 근데 운은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참 우습다고도 하는데 그 우습다고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미신이라고도 또 해요. 근데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를 해보니 그 미신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에는 미신인 줄 알고 파고들어서 보니까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고 천문학이에요. 그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미묘하고 미묘한 것이 또 같은 속에 들어있으면서 또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바꿔야 할 수 있는 것이 꼭 바꿔야 한다.
또 바꿔야 한다 그래서 꼭 바꿔지지만은 또 않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사주팔자가 있으면 뭐하러 노력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는데 노력할 필요 없다.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사주팔자가 있으면 미리 내 DNA를 알면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그거대로 꿈이 있어요. 펼쳐나가면 더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리 공부를 해서 나의 DNA는 어떠한 적성에 어울릴 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놓으면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역학이라는 것을 미리 배워놓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네네. 보니까 네. 지금 동양학 공부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가 넘었는데요. 네네. 30대에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네.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네. 우연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대산 선생님이라고 이제 주역 가르치는 네네. 선생님이 네. 그 동인지라고 하는 이 조그만 그 잡지책이 있었어요. 네. 그 잡지책이 제가 그때 동아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집으로 그 책이 잘못 배달이 왔어요. 제가 우리가 주문을 안 한 책인데 네. 그 책을 보고 그 책이 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노란 그 봉투, 세면 봉투라고 네, 하죠. 네, 네. 거기에서 딱 왔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서 보는 순간 우물정자에 동그란 게 탁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게 네. 찍어서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막 설레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 한문을 너무너무 모르는데도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막 읽어보니까 뒤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뒤에를 보니까 이제 동묘에 수업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따라서 이제 가서 보니까 강의를 가서 듣는데 이미 한 반은 갔어요. 그래갖고 반을 지나가면서 함께가 들어갔어요. 네네. 그 함께가 들어가서 막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맨 앞자리 가서 강의를 딱 듣는데 너무너무 모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딱 듣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다 못 알아듣고 저 혼자만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을 다 나만 알아듣는 것 같은 그 기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취해가지고 네. 뭐 그동안에 곤꽤 아무것도 안 듣고 함께부터 듣는데도 너무 행복해서 푹 빠져가지고 막 저 혼자 기분이 좋아서 맨날 거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동양학으로 네. 공주대학교에서 석사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석사는 그 소리성명학으로 네네. 했고 그다음에 박사는 또 이제 그 명리로 해서 같이 인연법으로 이제 박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네. 소리성명학으로 했는데 이제 강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네. 누구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배우자의 관계는 어떤지 아니면 재물의 그 기운은 어떤지 아니면 건강은 어떤지 뭐 이런 정도는 거의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누구를 탁 보면 대충 그림이 지금 그려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사람의 생년만 알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뭐 왜냐하면 이름에는 보통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잡아서. 네. 왜냐하면 한문으로 풀을 수 있는 크게. 네. 그다음에 소리로 소리. 소리. 그러니까 소리. 네네. 네. 소리로 풀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잡아 볼 수가 있는데 네. 소리로도 또 육친이라고 하는 네, 그런 네. 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소리로도 육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주면 그거를 운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름으로 똑같은 운명이라고 해도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5명이 똑같은 이름을 썼어요. 네. 그러면 남자가 됐든 아니면 여자가 됐든 아니면 나이가 다 달라요. 10살, 20살, 30살. 그러면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른 운명을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운명은 다 따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도 딱 각자 따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쌍둥이라고 예를 들어서 네. 쳐요. 그러면 쌍둥이의 사주는 똑같거든요. 네. 남자와 여자가 쌍둥이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4쌍둥이도 있고 5쌍둥이도 있고 2쌍둥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험관들이 네, 많아서. 네. 그러는 경우에는 쌍둥이 사주는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쌍둥이는 같은 시간대에 낳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2시간을 한 시각으로 보거든요. 사주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 사주는 이름만 봐도 척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삶을 살아요. 네. 만약에 쌍둥이들이 이름이 조금 다른 이름을 써요. 그러면 네. 벌써 고등학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다른 애들은 너는 이과, 너는 문과가 달라져요. 그만큼 쌍둥이들은 이름에 따라서 부르는 기운이 다르니까 네, 네. 얘는 이과로 가고 얘는 문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사주를 가지고 사주대로 산다 그렇게 네. 보통 하잖아요. 근데 네. 사주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름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중요한 말씀이신 거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지금 연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바삐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제가 네. 질문을 합니다만, 네. 네, 지금 그런 시기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지금은 조금 바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름, 네. 그 발음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운명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정말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도 지역에 따라서도 운명이 달리 성장이 돼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같은 이름에 따라서 지역이 그거는 조금 다르고요. 네. 똑같은 사주를 가졌어. 똑같은 사주를 갖고 네. 이름은 달라.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이 사람은 한국에 살아. 네. 근데 이름은 똑같아. 네. 근데 이름은 똑같은데 생년은 달라. 네. 근데 사주는 뭐 똑같아.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주는 같고 네. 이름은 달라. 당연히 그렇겠죠. 네. 사주는 같고 이름은 달라. 네. 한 사람은 미국이고 한 사람은 한국이야. 네. 사주는 같은데. 네. 그러면 이름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고 네. 뭐 이름이 또 똑같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성격은 비슷합니다. 성격은 비슷해요. 이름이 네. 똑같으면. 네. 그 사람이 사는 그 어떤 뭐 재물의 정도라든가 뭐 그 사람의 명예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름이 같으면. 그런데 왜 성격은 같으냐 그러면 같은 이름을 쓰면 성격은 똑같이 나오는데 재물의 정도나 뭐 이런 정도는 왜 다르냐면 배우자가 나중에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도 되나요? 그렇죠. 배우자 때문에. 네. 배우자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그건 어떤 영향을 배우자의 미치나요? 영향도 미치니까. 이름에서 오는 영향이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가고, 그래서 이름을 자기가 받을 때 부모의 영향, 배우자의 영향, 가족 형제의 영향을 전부 다 보고서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계명을 많이들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계명을 하는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계명을 하는 시기를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는 언제라고 그 계명하는 시기가 언제가 적당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계명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렇죠. 지금 이때. 네네. 그때 내 이름을 감명했을 때, 지금 이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때. 지금 감명을 했는데 지금 이름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바꿔야 되겠다 할 때, 그때가 계명할 때지. 뭐 20대다, 30대다, 50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60대나 50대에 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 사람 50대에도 계명을 해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70대라도 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자식이 문제가 되는 이름이다 그러면 70대가 아니라 80대라도 해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세를 위한 자식에 대한 문제는 내 자식이 내가 죽어서도 자식의 문제는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지는 하는, 자식에 대한 나쁘다는 이름은 계속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을 불려지는 하는 그 자식한테 영향이 가니까. 죽은 후에도.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잘못되는 이름을 계속 불러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한테 자식 잘못되라는 이름을 불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이름을 바꿔서 내한테 개운이 되게끔 바꿔야 돼. 근데 부모님 산소 앞에 가서 부모님 이름 내가 개운 바꿨어요. 그러고 아무리 개운되려고 바꿔서 불려주면 그때는 이미 안 되죠. 돌아가신 분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이미 알아들으셔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시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세종대왕이라든가 아니면 이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시호잖아요. 네네. 많죠. 그러니까 계시죠? 그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순신 장군 묘나 이런 데 가서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네네. 나중에 받은 시호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자기 어머님 그런 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리 늦어도 자식 잘못되는 이름이 있었을 때는 그때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네. 이 장명이라는 건 네네. 신중하게 네. 일단 공부가 많이 되신 분한테 가서 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네요. 요즘 가만히 보면 5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한 1년 후쯤이면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이름도 한 문자하고 그 소리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리성명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 이름은 한문하고 네. 한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문의 획수로 풀을 때 대부분 그걸 수리라고 표현을 하죠. 한문의 획수. 한문의 획수를 네네. 가지고. 한문의 획수로 풀을 때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한문의 획수를 수리라고 해서 원형, 이정이라고 해서 그걸 수리라고 보통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했었을 때는 사주를 이렇게 가지고 그 사주의 운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만큼 사주에 그 보완을 시키나 하고 봤을 때 20만 명 걸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네. 5% 정도밖에 개운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게 그 육친성명학 이걸로 소리로 했었을 네. 때 보면은 한 90% 정도 이게 개운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육친성명학 네. 이 이렇게 소리값으로 이렇게 한 네. 거는 거진 9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풍수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뭐 이기풍수 뭐 여러 가지 풍수 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요새는 뭐 현공풍수라든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차이가 막 있는 것처럼 네. 이름도 장명하는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명의 차이가 여러 맞아요. 가지죠. 그 풍수하면 대자연의 원리. 네네.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이가 돼서 아이들에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그 후학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로 네. 그 학교 밖에 그런 뭐 네네네. 평교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수강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연세가 좀 주로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죠. 근데 네. 지금은 20대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까지 연령 차이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는 네. 젊은 사람부터 네네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다 네, 공부를 하고 90대까지 있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성비도 지금은 반반 정도? 그래요? 그 정도로 네. 가나요? 여자들도 많죠. 남녀 옛날에는 여자가 더 많다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네. 거의 반반?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많은 후학들에게 네. 선생님은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후학들이 우리 선생님 하면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뭐 지금도 뭐 공부 뭐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뭐 홍익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널리 좀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각양각색으로 지금 이렇게 그 성명학도 여러 가지 그 장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통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하나의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하지 말고 네. 당신 것도 옳고 내 것도 옳다고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통합해서 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가면서 네. 나눠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 각자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상호 보완적인 이런 나눔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죠. 통합해서 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너무 교육이 분파가 되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교육이 네. 되면 참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앞으로도, 네. 연구해서 후학들에게 자꾸만 전수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그 후학들은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이 들까요? 글쎄 올곧은 선생님으로 있으면 좋겠죠. 네, 네. 올곧게 그냥 올곧게 사는 선생님으로 있으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 올곧게 사시는 네. 선생님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데 그 잣대를 어디까지 이제 둘 거냐 그것도 조금
퀴션이긴 하지만 네. 스승님을 뭐 다 존경하면서 후학들이 다 따라오게 만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희성 선생님과 같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초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